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주간 전국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자이자 동료인 필라 마레로와 함께 매주 금요일 브리핑을 공동 제작하는 수니타 소랍지입니다. 전 미국 보건국장인 비백 멀티 박사는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우리 시대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따르면 2023년 Z세대 청년 중 22% 이상이 주요 우울 사파를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동 10명 중 4명은 지속적인 슬픔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양한 이번 주 발표자들은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 요인들, 빈곤, 인종차별, 소외, 수감, 그리고 현대 미국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흑인과 라틴엑스 청소년들이 많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낙인, 스티그마,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의 부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신건강 전문가 중 유색인종은 6%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자들은 맡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키아라 알바레즈 박사님은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보건행동 사회학과 블룸버그 교수이며 존스 홉킨스 의대의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과의 겸임 교수 되십니다. 빅토리아 버치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보건 사무국 자문위원회 위원이며 빌 러브드 블리즈의 자원봉사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수진님은 LMFT 가족치료사이며 옐로우 체어 컬렉티브의 대표이십니다. 옵사나 레이퍼 박사님은 보스턴 대학교 불안 및 관련 장애 센터 아동 청소년 공포 및 불안 치료 프로그램 소속 심리학과 연구 조교수 및 임상 심리사입니다.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동시통역사들을 위해 발표자들께서는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발표자들도 가능하다면 회의 중 채팅창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영상과 각 발표자의 자세한 양력 및 연락처 정보를 오늘 오후 모든 참석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각 발표자의 발표 즉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는 옵사나 레이퍼 박사님입니다. 레이퍼 박사님은 Z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레이퍼 박사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순이따가 얘기했듯이 2010년 초반부터 저희는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우울증, 또 불안증, 또 집중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팬데믹이 시작하고 몇 달 후 지난 다음에 그 미국 소아과의회는 이런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보건국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꾸준한 그런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렇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4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의 주요 원인은
그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사용의 증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또 자기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또 학생들이 계속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그런로서 연구에 따르면은 그 스크린 시간이 높을수록 우울증, 불안감, 또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이런 위기의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학구적인 또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대학의 입학은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학구에서도 또 가외 활동이라든지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심화되는 경쟁을 통해서 또 부모의 압력이 더 강화되고 또 이런 학구적인 사회적인 다이너믹은 또 디지털 라이프에 의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상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전례 없는 고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일상적인 활동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증가되는 또 가족의 스트레스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계속 불안감의 증가 또 우울증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후에요. 또 정신 건강에 대한 입원화도 여성의 소녀에 대해서 또 10대 전의 아동에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또 팬데믹과 코로나19와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또 세계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또 주택의 불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또 부모의 정신질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충돌, 전쟁 때문에 아동들이 많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의 증가는 또한 어떤 그 문제를 좀 더 잘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여기에서 희소식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더 잘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어느 정도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티그마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대화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이런 증가되는 수준의 어떤 희소식이고요. 하지만 수치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인은 복합하죠. 하지만 희소식은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를 거두는 치료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뛰어난 수준을 가진 그런 치료입니다. 그거는 인지적인 행동 치료입니다. CBT라고 알려진 것이죠. 이것은 구조적이고 기술 기반의 그런 정신 치료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또 통찰력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채택을 할 수는 생각이죠. 또 여기서는 사고 및 행동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반하는 활동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그들에게 어떤 그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들이 즐기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또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이런 또 확신감,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왜 뛰어난 표준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젊은 사람의 60 내지 80%가 이 인지 행동 장애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서는 그 치료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보다는요. 어떤 그 약의 그 효율로 볼 때요, 효능을 볼 때요. 하지만 또 CBT 인지 그 행동자 치료는요, 또 재발되는 확률이 또 줄여줍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평균적으로 한 60%, 16번의 세션을 받을 수 있고요. 보건소라든지 학교에서나 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평생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을 받은 제공자를 요구를 하고 또 청소년과 가족의 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좀 숫자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공된다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디지털 원격 치료의 도구를 계속 확대를 하고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학교에 가져가고 또 병원에서 제공을 하고 또 지역사회를 교육시키고 가족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레이퍼 박사님, 여러 질문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데요. 첫 5개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슬로 발토스. 직접 질문을 읽으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었겠습니다. 라슬로 질문은요, 소셜 미디어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자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AI가 자살하는 방법을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계속 많은 연구원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사람들이 AI를 생각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화면 스크린 타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활용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크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 챙 질문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니콜 챙. 감사합니다. 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많은 논의가
그 고립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요. 코로나19 이후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왜 이런 그 청소년의 고립심이 계속 증대하는지요. 왜 고립감이 이런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느냐 하는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지 그 효율적인 방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나 연구에 따르면요. 제 생각에 솔직히 저는 그런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 이 청소년의 그 고립감에 대해서요. 하지만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일부 그런 그 인지 행동 치료를 본다면요. 행동 기술을 본다면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즐기는 활동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더라도 조금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또 사회 인터랙티브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스크린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적인 그런 인터랙션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지나 나그라 부타니 질문해 주십시오. 아이나 라파른티.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어떤 그런 그 젠더 간의 성별 간의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가 있는지요.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게 있는지. 예, 일부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간에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요. 또 병원 입원율이 그 소녀가 더 증가했고요. 또 정신건강 문제도 더 심각화되었습니다. 그 소년들보다는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체로 아직도 그 비슷하지만은요, 어떤 특정한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이퍼 박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채팅창에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세 분의 발표자님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키아라 알바레즈 박사님입니다. 라티노 및 흑인 청소년들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바레즈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또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요소를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또 더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레이프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신건강, 또 특정한 정신건강 상태, 우울증, 불안감, 또 자살을 시도 태도가 또 상당히 여러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면이 아니라요. 사회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인터랙트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의 목표는 이런 광범위한 그런 커뮤니티 수준의 어떤 예방적인
면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지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 하지만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볼 때요. 청소년들을 보면은 또 뉴스에서나 보면은 그 청소년 어떤 위험의 행동입니다. 학교에서의 행동이죠. 이것은 지금 정신건강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뭐 의사가, 치료사가 뭐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또 전국적인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약물 이용에 관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다양한 수치를 얘기하는데 왜 다양한 수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위험의 행동에 되는 거 보면은 어떤 슬픈 감정 또 희망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2023년에 저희는 소녀의 53% 그러고 소년이 28%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슬픔과 고립감을 또 희망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반 이상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종과 뭐 에트닉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에트닉을 보면은요. 그 미 원주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45%, 라틴계는 42%입니다. 그리고 또 다중인종 흑인에서는 또 40%의 청소년이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를 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 간의 라틴계, 아시아인이 상당히 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나라별로, 또 국적별로, 문화별로, 사회, 또 경제적으로 또 상황으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소외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 LGBTQ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소수민족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높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또 그게 경험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지금 소외되기 때문에요. 또 성별 간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별 간에 보면 이런 우울증은 소녀 간에 더 높습니다. 또 청소년 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자살을 볼 때요. 약간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 생각 또 자살 시도는 소년이 더 많지만 소녀가 더 많지만 자살률은 소년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 더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살 시도에 있어서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소녀의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과거에 낮았던 또 인종, 에트닉 간의 또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을 볼 때요. 다양한 다른 또 원인을 볼 수가 있고 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살 시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 정신건강 상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우울증만, 불안증만 치료한다고 해서 자살을 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그 놓치는 것은요, 흑인과 라틴 청소년 간의 정신건강 상태 외에 또 자살로 하는 원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여러 차이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상태가 있는 사람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그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 아시아인, 또 라틴계, 또 아시아인들은 또 백인보다 이런 정신건강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데
더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인종 간에 또 격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증거를 보면은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은 더 정신건강 상태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덜 받기 때문에요. 치료의 부족 때문에요. 또 여러 구조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 치료 제도에 있어서요. 일단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또 인력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불균형하게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라틴계 청소년들은요, 18세 미만에서는 또 보험이 없거나 또 보험을 적게 들은 게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라틴계들은요, 부모가 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든지 또 그들이 구사하는 그들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치료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벽이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초점하는 것은 저희 연구 그룹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 구조적인 또 인종 차별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어떤 그 유색 인종 그 청소년들은요, 어떤 처벌적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훈육 조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동 웰페어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법원에 간다든지 어떤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보다는요. 그리고 또 이 가족 상황을 볼 때요.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으러 갈 때요. 이미 소외된 그룹인데요. 또 그 아동보호 서비스가 또 관여된다든지 또 이민국이 또 관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또 서비스가 있더라도 또 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받을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지역사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단체들이 이미 어떤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증거 기반의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그 활동하고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근로자들이 더 증가되고 또 동료 간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청소년이 주도하는 어떤 이니셔티브 등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시스템을 외부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바레즈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라 에스트라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지금 그 대량 또 추방 또 구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제가 리소스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하죠. 저희는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그 아동이 가족과 또 떨어질 때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법 집행기관이 또 지역사회에서 또 많은 급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동 개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 과거에는요, 이 이민국에서 급습이 있었을 때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할 때요. 예, 그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요. 또한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또 중요한 인물이 또 사라진다든지 그리고 또 재정적인 또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정말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또 직접 경험을 안 하더라도 소셜 미디어라든지 뉴스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죠. 네스컬 칸타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스터 판티니입니다. 히스패닉 LA에서 나왔습니다. 알바레즈 박사님, 제 질문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빅 앤 뷰티풀 그런 액트라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이요. 또 의료 기관에 큰 극적인 자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또 제도적인 그런 인종차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라틴계와 흑인 청소년 간에 이미 그런 억압을 받고 있고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예산상이 그 삭감으로 이런 다음 회계년도에 큰 영향을 입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인 또 그 인종차별 또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경제 정책이 그 청소년들을 계속 그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그런 자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독성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겠죠. 또 지금 부모의 또 정신 건강도 심각합니다. 또 실업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자살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살이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구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 건강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또 필요로 할 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가족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는데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찾기가 더 어렵죠. 또 보험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요.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이죠. 또 정책 수준에서 어떤 메디케이드를 그걸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광범위하게요. 또 이런 예산 삭감으로 어떤 또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것이요. 지금 이런 기관에서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오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겠지만 이게 큰 도전 과제가 난제가 되겠습니다. 알바레즈도 비슷한 수준이 있는데요. 저소득이며 서류 미비 이민자 부모라면은요, 그 정신건강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어디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 관할권이나 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권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정보 이런 민간에서도 이런 이민 관련 정보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보건소라든지요. 하지만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알아야 되겠죠.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관이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필요하다면 도움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정신건강 제도를 하실 때 우리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그 정신건강 도움을 필요할 때 반드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바레즈 박사님, 레이퍼 박사님 많은 질문이 채팅창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이수진 님입니다. 옐로우 체어 대표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AAPR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의 부재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준이고요. 저는 그 치료사이며 옐로우 그 코에서의
다 저는 또 지금 연구원은 아니고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한국계 미국 이민자입니다. 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아시아계 미국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 어떤 세대 간의 트라우마, 또 문화적인 정체성, 스티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통역사를 위해서 천천히 말하도록 부탁을 받아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Z세대는 지금 정신건강 위기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순이따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쌈샤에 의하면은 청소년 18세에서 25세의 젊은 청년들이 22%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2023년에 또 있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에 의하면은 또 34%의 젊은 청년들이 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언제나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가시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구적인 압력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물론 정통성을 갖도록 하지만 그들은 소셜미디어, 교실, 또 집에서도 계속 완벽하기를 또 기대하고 받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소외받음이라든지 차별 또 이런 것도 미디어라든지 의료에서도 많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API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그들은 이런 공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들은 또 문화적인 스티그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또 세대 간에 또 스티그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델 소수민족이어야 된다고 한다는 미스가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요, 모든 인종차별, 인종 간의 가장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들은 이걸 스티그마를 느낍니다. 정신건강은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것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을 해야 되고 자세가 똑바라야 하고 어떤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다 내면화돼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또 취약함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어떤 패닉을 느끼게 되면,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면 보통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커버되는 것은요. 또 성장을 통해서 나래티브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의 또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심리적인 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AAPI 지역사회 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이민이라든지 식민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제도적인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사랑의 표현의 부재, 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또 일단 전쟁과 관련된 이런 스토리는 얘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트라우마는 계속 세대 간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또 부모나 조부모는요, 또 많은 빈곤이라든지 식민화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침묵으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또 기대침으로 가게 되죠. 또 학구적인 압력이라든지 완벽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청소년과 일을 하는데요. 그들은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요,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또 감정적인 것은 그들을 재정적으로만 그냥 돌보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안정감 아니면은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서요. 어떤 감정적인 언어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연결합죠.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나래티브가 계속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들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청소년 간에 많이 듣는 얘기가 죄책감입니다. 종종 이런 세대 간의 트라우마 때문에요. 그들이 부모로부터 듣는 얘기, 조부모로부터 듣는 얘기, 또 학교, 소셜미디어에서 듣는 얘기 때문에요. 그들이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슬퍼질까? 제 부모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저희 부모는 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의 통증은 그들의 통증과 비교가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통증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약소한다는 것입니다. 알바레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AAPR 청소년들은요, 어떤 도움을 청하더라도 많은 치료사가 그들을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의 3%만이 아시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은요, 더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많은 의료인들은요, 또 많은 또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치료사를 받는데 치료사가 내가 부모와 그 어떤 관계를 끊으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힘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효도를 이해를 못하죠. 어떤 또 가족에 대한 충성감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문화 간에 그래서 그것을 공동 의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맥락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문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또 지역사회의 돌봄입니다. 또 가족을 포함하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료 간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1년에 한 번 제공하는 것인데요. 웰빙 리트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그 헤리터지를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치료사들을 같이 모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말 동안. 그래서 어떤 사운드 브레스라든지 또 직업 치료사들이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또 제공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무브먼트 중심의 관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치 같은 것도 또 하는데요. 세대 간의 또 문화를 가르칩니다. 청소년들에게 타이치를 가는데요.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로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을 또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 채팅창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인 빅토리아 버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분은 빌 러브 드 빌리지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십니다. 빅키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빅토리아 벌치고요. 저는 오늘은 빌 러브 드 빌리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빌 러브 드 빌리지가 저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안감, 우울증, 또 많은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했습니다. 섭식장애라든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 투자행에서 제일 심각했던 것은 제가 10대가 되면서 우울증, 불안감, 또 자해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녀가 4명 있었는데요.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도 또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 저는 그때 또 저마다 또 다른 3명이 있은 제가 그 포스터 케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많은 정신건강을 더 경험했습니다. 저는 많은 또 문제가 있었고요. 제 또 엄마는 또 4명의 자녀가 있고 저희 아빠도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위탁 가정에서도 자랐고 전체 그 형제자매가 13명이었는데요. 저만 위탁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정신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속감을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불안감을 통해서 저희 그런 친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은 더 우정도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16세부터 22세까지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 엄마의 관계를 재구축하냐를 배웠고 또 빌 오브 더 빌리지에서 많은 도움을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석방 6개월 전에 그 빌 오브 더 빌리지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들이 통해서 치료사에게 연락을 하고 또 사람들과 연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돈을 위해서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빌러브드 빌리지에서는 정말 저를 진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또 아주 위험한 또 관계에 접어들게 되었고 제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계속 지원을 했고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나은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서 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금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기하고 싶다면 아무 때나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생할 때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꼭 찾지 않더라도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알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 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요. 제가 빅토리아 저희 엄마와 또 가족들과 같이 저희 엄마는 지금 저와 같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엄마와 같이 연락을 취했고 저희 가족들과 같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빠의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러브드 빌리지에서 많은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저희 엄마의 관계, 저희 또 형제자매의 관계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질의응답 쉽게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같이 연락을 하게 됐고 저희 정신건강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2세 여성으로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16세에서 22세는 상당히 중요한 연령입니다. 저는 또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항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제가 지금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더 잘 가면으로 더 잘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엄마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가 저희 아주 제일 친한 친구며 저희 팬입니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키를 포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빅키 할 때. 비키를 위탁 가정에 맡겼어야 했대요. 비키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비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마지가 사망했습니다. 제일 큰 자녀가 사망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기로 했는데 그 자녀의 사망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죠. 제가 위탁 가정에 맡긴 이유는 제가 비키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사랑을 표현을 했더라도요. 그 세대적인 어떤 위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빅게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랑을 느끼도록 했는데요. 제가 계속 있다고. 제가 자리에 없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사랑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원하죠.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자녀들에게. 그래서 뭘 해야 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많은 그룹과 같이 얘기를 했고 많은 눈물을 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빅키를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위탁 가족은 빅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생각했는데요. 항상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좀 달라졌죠. 이런 일이 위탁 가정에 맡기지 않았었으면 좋겠지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같이 알게 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얘기를 듣고요.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비키, 본인의 정신 건강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엄마랑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석방된 후에 계속 혼자 살았는데요. 저는 다른 3명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위탁 가정에 그룹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년원에 갔었고요. 제가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때는 50명의 다른
또 여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 혼자 있기가 어려운데 엄마 좀 와주세요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지, 제가 22살이더라도 모든 걸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엄마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저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시겠어요? 좀 우리 집에 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뭐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놀아도 될까요? 그냥 뭐 공원에 같이 갈까요? 아이 쇼핑 하는 거 어때요? 윈도우 쇼핑 어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하더라도 같이 공간에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엄마의 관계가 저희 많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Are you open to being quoted? And can I give them your name? Sure. She's open to being quoted. 제가 I will put 제 her. 말을 I can 뭐 인용해도 send her name in the 될까요? chat 'cause the spelling 제가 is Google. 그 Yeah, 이름과 and 스펠링을 Bella, thank you 드리겠습니다. for your 많은 분이 generosity and 감사를 sharing your 타고 story. 있습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요. 그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소년원에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위탁 가정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좀 이런 상황에 있었던 다른 소녀들의 그런 정신 건강은 어땠습니까? 그러는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양호한 정신 건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년원에 같이 있던 여자아이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년원 바깥에서. 그래서 그 문을 열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쉬운 삶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요. 또 젊은 여성들이 이런 소년원에 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안전과 생존성에 항상 신경을 합니다.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정신건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성으로서 많은 경우에 이런 소년원에 가게 되면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으로 고생하는 많은 소녀들은요. 또 다들 고생을 합니다. 일부는 또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지만요. 또 일부는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쉬운 경험을 한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감사합니다. 소녀진이 또 감사드립니다. 알빈 갈라웨이 습니다. 빅토리아와 엄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스토리를 공유해 주신 데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30초 사운드 바이트를 각자 발표자들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레이퍼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퍼 박사님 아직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를 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요,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 우울증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유사한 마찰인데요. 5명 중에 1명이 다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있고요. 어떤 또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또 조절 관리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런 학교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온라인에서 이런 도구에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우리 세대를 좀 더 도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레즈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난제가 있죠. 또 성장의 훌륭한 기회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의 삶에서 또 주변 세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유연성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강점을 10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Z세대는 많은 것을 지난 1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한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서 어떤 독특한 또 기술력을 가졌고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강점이 있죠. 사회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도 필요하죠. 부모님, 이수진님. 마지막 그런 말씀해 주시죠. 저에게 정신건강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이며 또 우리 그런 치유는 이미 존재를 합니다. 문화와 정체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 타이치를 받는다든지 세대 간의 치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두가 아닌 또 비구두로 소통으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교육적인 공간이라든지 지역사회 공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아주 복합적인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라든지 가족의 기대치라든지 문화적인 스티그마 같은 것에 대해서 치유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청소년들이 그들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Sorry, I wasn't unmuted. My apologies. 잠깐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요. I think that 제가 말씀드리고 throughout this 싶은 whole day, I think 것은 one common topic is 지금 you mentioned, 하나의 okay, 공통된 주제는 kind of 정신 omnipresent. It's 건강은 everywhere, even when you 모든 don't see 곳에 it. And 존재한다는 I think that 것입니다. when it 우리가 comes 보이지 back to 볼 수 like 없더라도요. cultural healing is 그리고 a really big 문화적인 thing. Like 치유가 with 상당히 중요하다고 indigenous 하겠습니다. spaces, 이게 whether it's 원주민의 like 공간이라든지 playing 아니면은 like African drums, whether 어떤 it's 아프리카 doing 드럼을 other things, like 친다든지 just grounding 다른 yourself 것을 하는 in your 것입니다. ancestry. I think that's a 그리고 very big part of 또 healing. 조상에 대해서 And so when you 배운다든지 하는 slowly 것도 come back to 중요합니다. healing, 그게 but also 치유가 될 like 수가 있다는 connection is a 것입니다. huge 그리고 part. So 또 supporting your feelings 커넥션, of like 연결성이 being 너무나 feeling connected 중요합니다. to you on a 서로 deeper level is very important. 됐다는 거, 깊이 있는 의미심장 방법으로 연결되었다는 소속감이 중요하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데 모든 발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